자, 그럼 이제 좀 더 과거 얘기로 가볼까요? 오랜만에 노량진 오니까 좋죠. 옛날에 공부 아니야? 옛날 안 좋아? 생각도 나고. 옛날 생각 나지. 네. 그치. 내가 노량진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내가 참으면서 견디면서 내가 날 믿으면서 했던 이 순간들이 이후에도 계속 생각나고 살다 보면 또 어려운 게 있잖아. 그럴 때 나에게 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들이 아닌가. 근데 어때요? 그렇지 않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험 기간 얘기 한번 해볼까? 기억할 수 있겠지? 제가 한 3년 6개월 정도 했고요. 네, 중간에 1년 반은 혼자 하다가 그만두고 6개월 정도 쉬었어요. 아, 안 되겠다. 쉬다 보니까 또 자꾸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하는 것도 아깝고 해가지고 혼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방문가 스파르타에 등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2년 공부하고 합격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일상을 좀 단순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복잡한 거 안 하고 7시 반에 노량진 도착해서 아까부터 7시 반. 아, 그 버릇이야. 10시에 이제 노량진에서 떠나면 집에는 한 11시 15분쯤 도착했거든요. 365일 반복을 하려고 노력했고 중간에 놀러 가면 다시 흐름을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교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게 수험은 자전거 타기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자전거를 밟으면 힘들잖아요. 속력을 내기가. 근데 궤도에 올라가고 속력이 붙으면은 크게 이제 힘을 안 들이고도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거를 항상 마음속에 염두를 해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중간에 한번 떨어졌었잖아요. 그 중간에 만약에 떨어지셨더라도 중간에 텀을 많이 두면은 다시 공부를 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텀을 많이 두면. 네, 노량진 오고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그냥 시험 다음 날에도 바로 나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궤도에 올라갔으면 루틴을 많이 안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합격했냐라고 물어보실 때 전 이 얘기를 하신 분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저만의 공부법 중에 저 혼자만의 라이벌을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실강을 보면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은 문제풀이반때 계속 시험 보니까. 그 밖에다가 성적표 쭉 붙여놓잖아요. 붙이지. 그 번호 막 이렇게 있고. 근데 맞아요. 85에서 뭐 90점 이상 맞는다 치면은 저보다 하나씩 더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다음에는 이 사람보단 잘 봐야겠다. 이 사람보다 잘 봐야겠다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목표로 정하고. 네. 물론 그 사람은 당신 모르지만. 네, 모르고. 내가 자신 없는 과목이 있으면 좀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이 자료도 보고 저 자료도 보고. 맞아. 오히려 약하니까, 네. 불안하니까. 네. 근데 그것보단 욕심을 안 부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선생님들이 주시는 자료만 해도 제대로만 공부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이잖아요. 근데 선생님 주시는 거 복습 페이퍼, 뭐 커닝 페이퍼, 뭐 초코칩 이런 거만 제대로 해도 기출에 나오는 건 다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좀 약하더라도 새로운 자료를 좀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자료를 계속 활용해서 보는 게 점수 올리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저는 한 2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처음에 1년은 사실 다른 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전 처음에 7급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7급 하다가 학원을 뭔가 계속 다니는 게 의미가 없다. 6개월 동안은 이제 집에서 혼자 하는데 이제 그때 슬럼프가 왔던 거죠. 내 친구들은 목표를 향해서 되게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사회적으로 고립된 느낌? 그게 가장 컸어요. 그래서 모든 약간 수험생들이 느끼는 고충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다가 이제 저는 방문각 AI 프로그램 뭐 그런 게 그때 당시에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부터 시작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노원서 교수님이랑 유대현 교수님 두 분 다 그때 처음 뵀어요. 그래서 너무 막 연예인 보는 너무 반갑고 막 그 전까지 계속 인강 들으시다가. 네, 인강으로만 이제 접하고는 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현장으로 온 거지? 현장을 뵌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량진에 사실 전 고시원에서 살았거든요. 물론 출근은 이제 뭐 7시 40분에 일어나긴 하지만 공부할 때는 되게 부지런했어요. 되게 부지런해서. 맞아. 아침에 엄청 일찍 저 진짜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하프가 7시 반인데 저는 또 자리 욕심이 있어서 꼭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상이 진짜 한 5시 몇 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 꼭 6시 정도에 도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6시부터 7시 반까지는 뭐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아니면 뭐 한국사 같은 거 모의고사를 풀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간 활용을 하고 무조건 아침에는 영어 하프 모의고사를 듣자. 이러면서 하루 루틴을 조금 일찍 시작을 하자. 대신에 이제 너무 저를 옥죄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수험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장기간의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남이랑 비교하는 것보다 어제의 나랑 비교를 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잘했으면 나한테 칭찬해주고 저는 그렇게 좀 이겨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수험할 때는 이렇게 5시 반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8시 45분까지 가서 아침은 거기서 먹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삶이 좋다는 거야. 네. 그리고 또 보면 하나씩 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 그게 뭐 영어가 약점일 수도 있고 행정법이 약점일 수도 있고. 저 저는 어떤 과목 하나하나 뛰어나게 잘한다 사실 이런 과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5과목 다. 한국사도 문제였고 행정법도 문제였고 영어도 전 국어가 제일 문제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완성됐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남은 시간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 회독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 최선의 선택이 뭘까? 그 방법이 뭘까? 그것만 생각을 해서 그 날짜에 맞게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아, 난 이건 마스터했어. 여기는 내가 잘하지. 이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내가 한국사 점수를 기억하거든. 근데 마지막 모의고사 때 생각보다 점수가 들쑥날쑥했었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보면 어떨 때 잘하는데 또 어떨 때 생각보다 점수 빠지고 맞아요, 그랬었어. 그래서 맞아요. 내가 이게 생각보다 점수가 완전히 안정화 안 됐네. 내가 한국사 같은 경우는 맞아요. 다른 과목 점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그때도 그랬었어. 근데 어쨌건 시험장에 가서는 잘 봤죠. 그럼요. 그럼 되는 거야. 네, 그럼요. 행정법 같은 경우는 국가직 기출, 지방직 기출 해갖고 완전 기출 강의를 따로 해주셨던 게 있었어요. 시험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프린트로 나가는 형태였고, 그리고 이제 문제 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쩌면 기출 강의인 거죠. 근데 저는 그 덕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출만 보자. 근데 기출 문제집을 보기엔 너무 페이지가 많으니까 지금 시간은 없는데 그래도 기출에 집중하는 게 맞지 싶어서 그냥 그 강의에 있는 그걸 다 프린트를 해서 거기에 제 오답 노트를 만들었어요. 모르는 건 과감하게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아예 X표를 다 치고 모르는 영역이라든지 많이 틀리는 빈출 영역이라든지 그 개념들이 있어요. 답지도 해설을 되게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요약서인 거죠. 그걸 만들어서 그것만 많이 서브 봤던 것 노트를 같아요. 만들어서. 네. 그리고 또 아까 가져오지 않았어? 밑에 뭐 보여주려고 갖고 온 거 아니고? 이거 아니 얘. 네. 이거 부적처럼 모르지. 제가 이거 부적 비밀도, 맞아. 네, 2년 해가지고 2번을 받았는데 그래 맞아. 이제 이거 황금 깃털, 황금 열쇠. 그래서 내가 이거 이름 새겨서 당신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이런 걸 주셨구나. 그래서 저도 있어요. 있어요? 네, 저도 그래서 집에 있어요. 그 18K. 맞아 18K요. 이게 글을 이름을 내가 다 새겼잖아. 네, 여기 그래서 이름이 그게 네, 그 비용이 써있어요. 사실 네. 또 비싸. 이름을 다 새겼잖아. 맞네. 이 친구 이름 있잖아. 나는 그 믿음이 있어. 특기 공무원 시험은 마음으로 먼저 붙어야 돼요. 여러분의 합격을 여러분이 먼저 믿어야 돼. 이게 되게 작은 거지만 조금이라도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깃털은 의미가 뭐냐면 네네. 합격의 날개를 단다 뭐 그런 저는 뭐 얘는 합격의 문제 뭐 이런 거. 문을 열고 들어가라 열쇠 그런 의미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갖고 오길래 갖고 와서 이거 시험장에도 다 들고 왔어요. 맞아요. 저도 시험장에 필통에 꼭 넣고 있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부적처럼. 부적. 깃털 받으신 거요? 저는 열쇠. 열쇠. 대한민국 이제 공직자들이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업무를 하면서 또 힘들고 보람된 일이 있었는지 수험 생활을 공부하면서는 어떤 또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도 바쁘신데 제가 또 뭐 굳이 다 달라고 막 해갖고 교수님 옆에 있으니까 좋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영혼 없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하여튼 어떠셨어요? 같이 저도 이렇게 되게 공무원들이랑.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느낌? 그래서, 근데 정말 저도 많이 배워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저희들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만 저희들이 공무원이어 봤던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디테일한 부분들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나? 다음에 만나요. 네, 안녕. 안녕. 안녕.